안녕하세요. 9월 20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네요. 사실 어저께 그 장 시작 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1.2%까지 밀렸다가 본장에서도 나스닥이 거의 1% 정도 밀렸다가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FOMC 회의가 열리죠. 통화정책을 앞두고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시장 투자가들은 시장을 이제 관망세로 좀 보고 있다. 이런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0.75%로 할 건지 1%로 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82% 압도적이죠. 그리고 1% 울트라 스텝이 18%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 저는 개인적으로 1%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1%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너무 금리 인상을 천천히 올린 게 지금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빠른 대응과 공격적인 대응이 시장을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연준이 0.75% 정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놀라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시장에서 0.75%를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울트라 스텝을 가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FOMC에는요 성명서가 되게 중요해요. 성명서가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회의 동안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다가오는 11월, 12월 올해 통화정책이 2번 있잖아요. 그때 힌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성명서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것은 이 국채금리죠. 국채금리 10년물이 지금 3.51까지 2년물이 3.9까지 오르면서 40bp 정도까지 벌어지고 있는 0.40bp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2개월 내에 침체 가능성 35%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경기 침체를 얘기하게 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겠죠. 그러나 어저께 페덱스가 6월달에 발표했던 실적 가이던스,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하면서 경기 침체를 언급을 했어요.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언급하는 경우는 참 드물죠.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아니냐 이런 것들은요. 보통의 경우는 어떤 기관에서 발표를 하죠.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 기업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을 경고하는 경우는 참 드문 케이스입니다. 물론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나 옐런 그린스펀이 경기를 진단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사용했다고 또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침체 가능성 35%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침체는 시작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서는 시장에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상승은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이 돼도 금리가 오르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말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건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상승은 풋죽이기 상승이 아니었나.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에 만기였잖아요. 만기인데 만기주 내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풋이 엄청 크게 났거든요. 근데 그 풋이 나게 되면 근월물만 된 게 아니라 차월물, 차철물까지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근월물은 끝났더라도 차월물이 시작됐을 때 풋값이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풋을 잡는 시간을 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상황이 사실 해석이 잘 안 돼요.
0.75% 금리는 당연한 거니까 이제 뭐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하고 주가를 올릴 수는 없어요. 왜?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이 요번에 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잡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데 0.75%를 요번에 하는 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아니죠. 항상 보면 시장은 어떤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시장에서 이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콜이 말라가고 있고 풋이 통통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락만 하면 수익을 못 내는 이 시장이잖아요. 물론 뭐 풋을 산 사람이나 아니면 인버스 산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만 항상 수익은 큰 수익을 찾아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노린 어떤 반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울트라 스텝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울트라 스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시장의 충격은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충격은 연준도 인정하겠다고 하잖아요. 일단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왠지 모르게 그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나,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요, 0.7664% 상승을 했네요. 다우가 나스닥 0.76% 상승을 했고요. 한번 차트를 좀 보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가격대에서 유지됐죠. 저점은 안 깼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올라왔는데 종가가 거의 최고가네요, 그렇죠? 종가가 최고가입니다. 오늘 장중 고가가 0.66%였네요. 0.66%니까 종가 최고가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요? 나스닥은 장중 고점 0.78%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과 다우가 장중 최고가를 쳤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97% 정도 빠졌었고요. 그렇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5%까지 빠졌다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지? 강세장인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일목균형표 상으로는요, 여기서 돌리는 거는 하락 이격을 또 벌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돌리지를 말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일목균형표 아주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죠. 100%라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여기서 올리는 건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 올리는 것은 오히려 하락 이격을 더 넓히는 시간적인 어떤 뭐 조정 정도로 받아들이죠.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근처가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벌리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가 1400 근접이 되니까 시장에서는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1400 돌파를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막을 길이 없다. 근데 지금 시장은요, 원달러가 어저께 여기 있는 139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1390원에. 1390원 마감을 했는데요. 어저께 종가는 본자가 1493원에 끝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통화 수합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될지 안 되지 뚜껑 열어봐야 돼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될지 안 될지는 열어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고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까지만큼 사실은 이게 환율이 내려오기 쉽지가 않아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린다면,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높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확률이 매우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 제가 어저께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국채가 많은 줄 알았더니 1200억 불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거의 1190억 불인가 정도를 벌써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도를 했는데 현재 1200억 불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외환보유까지 하면은 이제 한 5800억 불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가 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가용 외환보유고가 한 6천억 불 정도까지는 운영이 좀 되고 있구나라는 게 좀 확인이 됐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을 길이 안 보인다가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왜일까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우리나라장이 미국장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요즘 그 수급 쪽으로는 거의 하방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전강 후약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죠. 특히 어저께 개파락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개파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갭을 메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스피가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수급 불균형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개인만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개인 어저께 마지막에 외국인이 매도 부분을 살짝 걷어들이긴 했지만 역시 개인들만 시장을 진입하고 있는 이 시장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매도했던 금액을 다 다시 회수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요거로 보면 와, 개인들이 정말 매물 잘하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꼭 아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은 저점을 향해서 가는 종목이 제법 많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변화가 기관이나 외인주에 누군가가 확실하게 전환이 되지 않는 한은 국내장의 추세 전환으로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